7월에는 한인사회 뉴스의 중심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하세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연방 대법원 판결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고 시도한 혐의에 대해서 기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판결에 폭풍이 거셉니다. 우리는 왕을 갖게 됐다. 가장 큰 비난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라 후보 당시의 한 일까지 면책특권을 받을 법적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 판결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공화당이 지금 탄핵을 한다고 벼르고 있는 국경, 전쟁에 대한 이슈에서 피해갈 수 있는 길도 열어줬습니다. 오늘 미국의 주요 신문도 연방 대법원의 대통령 면책권 판결을 탑뉴스로 보도합니다. 그런데 뉴욕 포스트 커버는 질 바이든 여사가 토론 이후에 데미지를 수습하기 위해 잡지 보고와 인터뷰한 사진입니다. 바이든이 했었어야 했다 하는 설명을 달았습니다. 미국이 가는 곳에 우리는 절대로 가서는 안 된다. 힐러리 클린턴이 트럼프에게 진 것과 바이든 대통령이 지고 있는 이유를 뉴질랜드의 유명한 정치 칼럼니스트가 지적한 어피니언의 제목입니다. 7월 1일인 어제부터 미국 각 주에서는 새로운 법들이 시행됩니다. 캔사스주에서는 낙태 환자에게 왜 낙태를 하는지 이유를 물어보고 플로리다주에서는 고음을 총으로 쏴도 처벌받지 않는 법이 시행됩니다. 캘리포니아주도 숨겨진 수수료 등에 관한 법 시행 시작됐습니다. 푸틴의 핵심 동맹인 헝가리 대통령 빅토르 오르반이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오르반 대통령은 푸틴과 친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되는 내내 푸틴 편이었는데 그가 왜 젤렌스키를 만났는지 세계가 주목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될 가능성, 다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아마 다음 중요한 여론조사들이 쏟아져 나오는 때는 오늘보다도 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되겠다, 바이든 대통령을 누르고 하는 가능성이 높아질 겁니다. 물론 일부 여론조사 결과는 지금 특별히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토론 이후에 큰 변화는 없다 이런 것도 나오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일부의 변화이고 물론 첫날 막았고 일주일 막았으면 한동안 막을 수도 있지만 여론은 지난주 목요일에 있었던 그 토론 장면을 영원히 일반 유권자들은 잊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네이트 실버 같은 그 여론조사 전문가는 분명히 시간이 지날수록 바이든 대통령이 토론에서 보여줬었던 그런 모습 때문에 국민들은 그에게 맡기기 힘들다라는 판단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이제 연방 대법원이 추정 면책이라고 했죠.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 의사당 사건과 관련해서 왜 추정 면책이라고 앞에 추정이라는 것을 붙이냐면은 이건 이제 최종적으로 딱 그렇게 의사당 폭동 사건이 면책 특권이다라고 얘기하진 않았지만 그것이 공식적인 일인지 비공식적인 일인지는 하급 법원 판사가 타냐 추모죠. 그 판사가 판결을 하도록 내버려뒀고 다만 이게 이제 그 대통령이 공식적인 일이면 그 면책 특권이 있다라고 판결을 했잖아요. 점잖게는 이념적인 노선에 따라서 대통령 면책 특권 판결을 내렸다. 6대3. 왜냐하면 보수가 6, 진보가 3이니까. 그러나 날 것으로 표현하자면 애틀란틱의 어떤 그 스텝 라이더는 패배한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를 거부하는 걸 연방대법원이 합법적으로 승인해줘 버렸다. 선거 전복 사건을 지연시키려는 시도를 성공시켜줬다. 왜냐하면 보수 대법관들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왜냐하면 또 하나는 특별검사가 이걸 좀 빨리 판결을 해주세요. 연방 대법원에 요청을 했어요. 빨리 해달라고. 지난해 12월이었습니다. 그걸 연방 대법원에서요. 어떤 땐 빨리 해달라고 하는 것은 며칠 안에 나오기도 하고 다음 날 나오기도 하거든요. 7개월을 갖고 있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그러다가
어제는 할 수 없이 한 겁니다. 왜냐하면 연방대법원 이번 회기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 했죠. 이게 바로 이념적인 노선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 선거 치러지기 전에 재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날의 행위가 공식 행위인가 비공식 행위인가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뒤집으려고 한 것.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쭉 그 법적 과정을 보면은요. 선거가 끝났습니다. 2020년도에. 그리고 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률 자문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이 선거가 사기였다.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이다 하는 것을 엮어보려고 하죠. 그랬는데 당시에 백악관 내외에 찌라시 같은 변호사 말고요. 루디 줄리아니 뭐 그런 사람들 말고 제대로 된 법률 고문은 그 주장이 너무 허망합니다. 허무맹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이 법무장관 대행 이런 사람들한테 이 케이스를 가지고 가서 법무부가 말하라. 이거 부정선거였다고. 그러니까 법무부가 이거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을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머지는 나와 공화당이 알아서 하니까 맡기고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법무부도 그걸 할 수가 없었죠. 본인들이 다 나중에 큰 벌을 받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같은 이제 일이 있은 뒤에 1월 6일 날 폭동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어제 그 판결에서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이 판결문을 썼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과 직접 연관된 판결문은 지금까지 거의 대법원장이 쓰거든요. 헌법 2조에 명시된 독립적인 행정부를 보존해야 된다. 하나의 그 대통령을 하나로 보고 보존을 해야지 된다. 그리고 이건 시대를 초월한 것이다. 미래까지 정의할 판결이다. 이건 이제 뒤에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통령이 왜 이렇게 해야지 되냐면 본인이 딱 너무 중대한 일을 해야지 되는데 내가 나중에 이거 대통령으로 한 일을 벌받으면 어떡하는가? 그럼 사람이 위축되죠. 그렇기 때문에 형사처벌받을 걱정 없이 소신대로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면책특권을 줘야지 된다. 공식적인 행위일 때. 비공식적인 행위에서는 기소될 수가 있다. 그런데 그렇게 판결을 한 존 로버츠조차도 어떠한 사람이 대통령이 한 일이 공식적인가 비공식적인가 이것을 구분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우리 연방대법원은 그걸 구분을 못한다. 그러니까 다시 이건 하급법원에서 구분을 해라 라고 이제 워싱턴의 판사잖아요. 그 판사에게 넘긴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3명 진보 여기에 이제 반대하는 대법관 가운데 소니아 소토마요르가 대통령 권력을 지나치게 확대해서 해석을 한 거다.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원칙을 조롱한다. 대통령을 법 위에 두는 건 정말 비역사적이고 정당화할 수 없는 그 같은 이제 면책특권을 준 것이다. 우리는 법 위에 있는 킹을 갖게 됐다. 왕을 갖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하나가 계속 이제 이건 트럼프 변호팀이 얘기를 한 거니까요. 연방 대법관이 하는 얘기입니다.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라이벌을 암살해도 그리고 정치인 의원들에게 어떤 그 위협을 해서 탄핵을 또 피할 수도 있고 이 종말의 시나리오다. 미국의 해군 셀팀 6의 암살 명령을 내려도 면책,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켜도 면책, 뇌물을 받고 사면을 해줘도 대통령 때 하는 일은 면책특권, 면책이다. 이게 이제 소니아 소토마요르가 한 얘기입니다. 이것은요. 리처드 닉슨이나 뭐 잘 알고 계시는 워러게이트나 그 뒤에도 빌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의 면책특권을 연방 대법원들이 그 당시에는 만장일치로 이거는 아니다. 너무 확대 해석이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제 판결은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타냐 추특한 워싱턴 DC의 판사가 도대체 의사당 폭동 사건을 일으킨 그것이 대통령으로서의 공식적인 행위냐 아니면 개인적인 행위냐라는 것을 결정을 해야지 되는데 지금 선거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약식 재판을 할 수는 있지만 이 사건으로 기소를 한 특별검사가 다 이렇게 배심원들을 선정을 해서 그 배심원들에게 이게 유죄냐 무죄냐를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증거를 수집할 만한 충분한 시간도 되지 않고요. 결국은 또 만약에 그럴 이도 없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지 않겠지만 시작돼서 결과가 나와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항소할 겁니다.
또 항소하면 그것은 또다시 연방 대법원으로 가게 되는 거고 딜레이, 연기하는 트럼프의 연기 전략에 보수 대법관 6명이 전부 빅한 그 빅토리를 줘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재선에서 이기면 자신의 법무장관을 시켜서 전부 이 모든 사건 없애버려라, 기각시켜라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틀란틱 같은 아주 점잖은 잡지도 이거는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판사가 아니다. 저는 애틀란틱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처음 봤어요. 이 연방 대법관들 6명은 판사가 아니다. 트럼프 측근이다. 이건 법적인 추론도 아니다. 그냥 트럼프 지지 세력이 지지 판결을 내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사가 이제 허쉬머니 페이먼트에 대해서 그 재판을 한 판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34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그 사건이에요. 연방 대법원이 대통령이 면책 특권이 있다고 추정 면책 특권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공식인지 비공식인지는 워싱턴 판사가 다시 들여다봐야지 되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면책 특권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으니까 뉴욕 판결도 기각 요청을 할 수 있는 그 절차를 우리가 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그 판사에게 편지를 보냈거든요. 다음 주가 선고 날입니다. 7월 11일이 선고 날입니다. 스토미 데니엘스와 잠자고 허쉬머니 주고 대통령 선거에서 지지 않으려고 했었다는 그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 이건 보십시오. 이건 대통령 때 한 일도 아니잖아요. 이 34개 혐의의 대부분 이상은 다 후보였었을 때 했었던 일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확대 해석이라는 것은 지금 연방 대법원에서 대통령의 면책 특권에 관해서 그렇게 확대 해석을 해놨으니까 대통령의 전직 대통령의 변호사들이 네, 대통령이 정치적인 적을 암살시켜도 대통령 때 했었던 일은 면책입니다. 쿠데타를 일으켜도 심지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도 대통령 때 했었던 일은 면책입니다. 면책 특권에 그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게 옳다라고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을 하니까 대통령이 아니었을 때 했었던 일까지도 기각시키겠다. 이게 이제 아주 대담한 그 트럼프 측의 행위인 겁니다. 거의 불가능하겠죠. 이건 이제 그 법원으로 들어가고 나면 이거는 뭐 거의 불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전당대회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잖아요. 7월 11일에 그 허쉬머니 유죄 판결 받은 것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공판에서 선고를 받고 나서 나흘 뒤인 7월 15일부터 7월 18일까지 이제 밀와키에서 공화당 전당대회가 치러지는데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구르면서 좋아할까. 우리가 승리했다. 토론에서도 승리했고 연방 대법원조차 이렇게 트럼프 편이지 않느냐 하면서 그 좋아하는 모습, 나와 함께하는 세력이 힘이 크면은 무슨 일을 저질러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기에 이제 열광하는 그런 전당대회 분위기가 저는 아주 환하게 보여줍니다. 물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전히 선거에서 이겨야지 됩니다. 선거에 나온 목적 중에 하나가 이것일 수도 있고요. 모든 것을 피해보기 위해서 선거에서 이겨야지 본인이 이제 본인의 법무부를 시켜서 법무부든 무슨 부든 이젠 다 본인이 원하는 사람으로 픽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근육이 키워졌잖아요. 그래서 전부 모든 것을 본인에 관한 것을 기각을 시키겠죠. 이미 뭐 조지아 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뉴욕 것 무슨 이것이 후보 때 한 것도 기각시켜 버리겠다고 하는 거니까. 의회도 물론 그를 탄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 공화당은 똘똘 그 트럼프 주변으로 뭉쳤고 의회 연방 상원은 지금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럼으로 인해서 세계의 많은 언론들을 보면은 미국의 연방 대법원이 누구에게도 적용하지 않는 법적 보호를 대통령에게 확대를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당장 한 5분 정도 텔레프롬프터 보고 한 연설입니다. 트럼프를 포함해 어느 대통령이라도 법을 무시하고도 자유로울 수가 있다. 이제부터 미국의 유권자들은 연방 대법원이 했어야지 될 일이지만 하지 않은 일을 해야지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제안을 걷어냈기 때문에 대담하게 정말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운신의 폭이 넓어지기도 했겠죠.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 말 맞다나. 그러나
그 약간의 위험함이 있고 전문가 말을 무시하고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본인이 원하는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본인에 관한 것을 포함을 해서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다. 오늘도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의 트럼프 타워가 결국은 세워진다는 발표가 나왔던데요. 또 사업가니까 자녀들도 다 사업가고 하니까 이제 그 돈이라는 것도 항상 트럼프 전 대통령은 머릿속에 들어가 있을 테고요. 원할 때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도록 대담해질 것이다.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게 이제 독재자로 가는 킹으로 가는 길이다. 그걸 알고 투표를 합시다. 이게 바이든 대통령의 얘기였습니다. 아무튼 트럼프에게는 당장 재판을 연기해서 굉장히 좋은 점이 됐고 장기적으로는 대통령의 권력을 재편할 수 있는 거죠. 이거요. 오늘 이제 폴리티코라든가 아니면 많은 매체에서는 뭐 진보 매체도 마찬가지예요. 바이든 대통령에게도 해당되는 거다. 이건 트럼프뿐만이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도요. 예를 들어서 어제의 그 연방 그 대법원에서 대통령일 때 한 일은 거의 뭐든지 면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아니 네이비 실을 시켜서 정치적인 적을 뭐 이유는 내겠죠. 국가 안보의 위협이라든가 이거 다 독재자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많은 나라에서. 그런 이유로 암살해라라고 지시를 해도 사람을 죽여도 면책특권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웬만한 뭐 공무 정책을 변경한다던가 아니면 군사적인 결정한 것 이런 게 뭐 대수겠습니까? 사람을 살인하고도 면책특권이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뭐 공화당이 지금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철군하는 것을 잘못해서 저 사람 뭐 탄핵받아야지 된다. 국경을 저렇게 놔뒀으니까 탄핵해야지 된다라는 얘기요. 그 대통령이 한 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공화당의 주장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범죄로 그 뭐 바이든 대통령에게 아무 잣대도 들이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잣대를 들이대지 않겠습니까? 들이대지 않을까요? 들이댈 겁니다. 또 이건 그러니까 원하는 것만 이제 법에서 취해가는 거죠. 아무튼 이런 상황에 지금 바이든 대통령 민주당도 지금 많은 부분이 트럼피즘과 같았던 것이 아닌가. 언론사에조차도 노출되지 않았던 것이 많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에 대통령이 될 때는 그다지 쇠약하진 않았는데 사실은 금방 쇠약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그 뉴스 컨퍼런스부터 바이든 대통령이 너무 못했고 그러자 질 바이든 여사가 확 나타나서 누가 이것을 이 뉴스 컨퍼런스를 준비를 했느냐고 사람들을 경질시키고 질 바이든 팀이 쫙 들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기자회견을 할 때는 질 바이든 여사가 맨 앞에 기자회견장은 맨 앞에 앉아 있었고 모든 것들을 다 질 바이든의 사무실에서 관리를 했답니다. 그동안 이 바이든 대통령이 얼만큼 노출되고 하는 것은 이게 얼마나 닫힌 사회였는가 철저히 차단했는가 뭐 예를 들어서 워싱턴 포스트의 그 워러게이트 사건을 취재한 밥 우드워드 기자 같은 사람 이분도 왜 지금 얘기를 하죠? 진즉에 좀 얘기를 하죠. 아니죠. 진즉에 조금씩은 얘기를 했겠지만 그게 공표될 만큼 두드러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면에서는 뭐 바이든 대통령 주변도 너무 철저하게 그를 이렇게 감싸고 있었다 하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넘버 원 여론, 넘버 투 여론에 따른 기부자들의 기부 현황, 넘버 3 가장 중요한 민주당 정치인들이 바이든을 언제까지 보호할 것인가. 이게 민주당 정치인들 가운데서 보호하고 싶은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제일 앞에 넘버 원 여론이 달라지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들이 지지 기반이 떨어지고 표가 떨어지는데 어쩌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보니까 벌써 당장 주지사들 가운데서 이 바이든이 토론 이후에 계속 할 수 있을까? 그런 문제를 의논하기 위한 미팅이 소집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도 현재로는 또 바이든과 가까운 여론도 있고 그 언론도 있고 하는 것이니까 괜찮다. 모금도 많이 했다. 아니던데요. 6월 달에 트럼프가 바이든보다 더 많이 모금한 것 같고 이제 돈에 있어서의 우위는 거의 이제 사라져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해서 이거 바이든 주변에서도 이거 잘 정말 그 충심으로 알아서 해야지 된다. 그리고 또 일요일에 그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 머린 다우드라는 톡 쏘는 칼럼을 많이 쓰는 그 칼럼니스트는 바이든 대통령이 좋은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도 그가 물러나지 않으면 트럼프와 다를 게 뭐가 있는가?
뭐 트럼프처럼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것 아닌가. 지금 현상을 보면은 본인이 트럼프에게 질 확률이 점점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왜 나만 이긴다고 하면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 이런 컬럼도 썼거든요. 어쨌든 최종적인 결론은 국민이 정하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어찌 보면 공평하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인데, 뭐 어제 보니까 더 힐의 여론조사 결과 72%는 이미 누구를 찍을지 결정을 했다. 5월 달에는 69%였거든요. 그런데 72%가 결정했다는 거는 28%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잖아요. 문제는 현재로서는 물론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하기에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럼 나는 그래서 트럼프를 찍어야지 되겠어. 이렇게 바로 가긴 힘들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렇다고 내가 어떻게 뭐 범죄자를 찍겠어? 화석을 찍겠어? 화석을 안 찍는다 할지라도 범죄자를 찍을 수 있겠어? 라는 사람이 많겠죠. 무당파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나가지 않겠죠. 선거에. 나가지 않거나 아니면 또 마지못해 바이든을 찍거나 마지못해 트럼프를 찍거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결정이 되겠지만 최종적인 것은 여론에 따라서 모든 것이 움직여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 굉장히 위험합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융자 홈에큐리 라인업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잘하는 융자나라 공동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요. 뉴스를 많이 듣고 보고 또 전해드리다 보면은 어떤 때는 정말 기본인데 그 기본을 그냥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하고 놓칠 때가 있거든요. 그 기본만 전해드려도 그날 일을 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오늘 제가 그런 아이템을 하나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그런데 그게 미국 내의 보도가 아니라 뉴질랜드의 보도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이제 미국 주요 신문의 탑 뉴스는 다른 것들 다 가려지고 전부 이제 연방 대법원의 어제 그 판결인데요. 제가 헤드라인 정도로는 다시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뉴욕타임즈는 상당한 면제다. 면제죠. 법 위에 있다. 거의가 모두 이제 법 위에 이런 단어를 많이 쓰고 있고 사진으로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사당 폭동 사건 당일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저기로 가라 하고 연설하는 그 장면과 이제 9명의 연방 대법관들 얼굴들 쭉 놓고 편을 가릅니다. 6명 대통령 이제 면책 특권 있다는 그리고 뭐 다르지 않아요. 워싱턴 포스트는 의사당 그 당시의 사진은 없지만 오히려 더 이 연방 대법관들 사진을 아주 크게 써서 면책특권이 있다라고 한 사람과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완전히 편을 갈라서 구분을 하면서 광범위한 면책특권 판결이자 트럼프의 최근의 정치적인 승리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애틀란타 저널 컨스티튜션도 이 광범위한 면책특권이다. 이게 바로 소니아 소토마요르가 얘기한 대통령의 그 권한에 대해서 너무 확대해서 그랬다. 면책에 대해서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 거 전했고 또 뉴욕 데일리 뉴스와 뉴욕 포스트가 이제 비교가 되는데요. 뉴욕 데일리 뉴스, 뉴욕 포스트는 이제는 다 알고 계시죠? 이 팍스와 월스트리트저널을 갖고 있는 루퍼트 머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때로는 비난하다 때로는 장사가 될 때는 손을 확 잡아버리고 하는 루퍼트 머덕의 그 신문이 뉴욕 포스트고 뉴욕 그 데일리 뉴스는 뉴욕 포스트와 그 대결하는 둘 다 타블로이드 신문입니다. 왕처럼 법 위에 있다. 법 위에 있는 왕이다. 딱 above the law 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 딱 이제 이 사진을 크게 실어놨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그렇게 만들어줬다는 거고요. 그리고는 뉴욕 포스트가 저는 오늘 제일 눈에 띕니다. 여기는 이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판결을 말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보그, 잡지 보그라고 아주 크게 써 있고 바이든 대통령이 어벙한 모습, 가장 그 바이든 대통령이
정말 어떨떨해 보이는 그런 이게 뭐지? 뭐 여기가 어디지? 뭐 하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 사진을 크게 싣고 그리고 왼편에는 보그라고 해서 하얀색 옷 입을 때는 여성들이 항상 여권 같은 것을 상징할 때 그런 때 이제 많이 입죠. 보그, 질 바이든에서 질 바이든 여사가 보그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것도 바이든 구학입니다. 왜냐하면 보그 잡지의 편집장이 굉장한 뭐 예전부터 민주당 지지자였고 바이든 지지자고 보그의 편집장 정도면은 돈을 무척 많이 끌을 수 있는 사람인데 지금 여자 편집장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해주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뉴욕 포스트가 보그에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질 바이든이 보그에서 이제 그 바이든이 해야지 될 일을 했다. 그리고는 그 옆에 아주 크게 바이든 대통령의 정말 어정쩡한 어벌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실었으니까 저 사람은 어벌해서 이런 걸 하지 못해 해서 질 바이든이 했어. 이거 앞으로 질 바이든의 어떠한 그 역할 지금까지 어땠었는가 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이제 공화당에서 들고 나올 것 같아요. 워싱턴 포스트가 아니 그 뉴욕 포스트가 포문을 연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이제 이 그 커버를 흥미롭게 봤고요. 어쨌든 USA 투데이의 경우는 어제 이미 말씀드린 신문과 방송의 차이가 그거죠. USA 투데이가 여론조사를 하고는 신문에는 오늘을 실을 수밖에 없는 민주당 뭐 한 41%는 바이든 교체를 원하고 공화당은 이것보다 훨씬 덜입니다. 트럼프 교체 원하지 않죠. 토론 이후에. 그런 내용이 실렸는데 지금부터는 제가 뉴질랜드 신문의 정치 칼럼니스트 트레이시 왓킨즈라는 분이 쓴 칼럼을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미국 밖에서는 미국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가 전반적으로 보면서요. 아유 우리 뉴질랜드는 미국 닮으면 안 되지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정치 칼럼니스트로서 상도 많이 받았고요. 뭐 올해의 칼럼상 이런 것. 그리고 미국 대통령도 취재를 했어요. 아들 부시 대통령 때와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의 대결. 그것을 취재한 사람이 보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제가 정치인들에 대해서 너무 큰 소리로 불평한다면은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 어느 나라처럼요. 미국처럼. 이거 상기시켜 주세요. 뉴질랜드의 독자에게 우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뭐든지 완벽함하고는 거리가 먼 것이고 항상 올바른 결과를 얻을 수도 없지만 내가 아는 미국에 가본 사람들은 다 알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대체적으로 이제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인데 걱정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걱정도 하고 그런 그 나라의 사람들인데 어떻게 미국에서 저런 두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는가.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저도 정말로 당혹스럽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조 바이든 이 두 사람을 내가 알고 있는 그처럼 합리적이고 장점이 많은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이 대통령 후보로 뽑는다고요? 이해하기가 어렵다는가요? 하면서 한 사람은 아주 너무너무 거짓말을 밥 먹는 것보다도 더 많이 하죠. 밥은 뭐 3끼 이상 먹겠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런 거짓말장이고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다. 중범죄자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갈팡질팡하는 노인이다. 노인분들께 죄송합니다. 뭐 저도 뭐 거의 노인이니까요. 갈팡질팡하는 노인이다. 왜 그 두 사람 범죄자와 노인에 갇혀버렸을까? 그렇게 합리적인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두 사람 중 누구도 대통령에 출마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미국이 해버렸네요. 미국을 방문해 보기만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야 미국이 저 사람들보다는 더 나은 사람을 뽑을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던 거 똑똑하고 재능 있고 열정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나라가 미국인데 여기서 지적을 합니다. 그럼 미국은 어떻게 이렇게 최악의 상황에 오게 됐는가 하면서 네 저는 2번 미국 선거를 다뤘습니다. 첫 번째가 부시하고 존 캐리 그 대결이었네요.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였는데 우선 뒤에 거를 말합니다. 힐러리 클린턴과 트럼프 사이에서 그 민주당 내부에서 약간 그 뒤에서는 경고가 있었는데 저도 그 같은 경고를 트럼프라는 사람이 너무나 그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었던 지금까지의 사람과 다르고 그 당시에도 엄청나게 거짓말을 퍼부었었거든요. 그리고 좀 천박하고 죄송합니다. 사람을 천박하다 아니다 구분해서 근데 너무 천박하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가 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미국 수준이 그것밖에 안 돼 하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그 실수한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뭔가 힐러리 클린턴에 대해서 불편하기도 하고 힐러리 클린턴이 중간층에 대해서 뭔가 메시지를 내지 못해. 그리고 너무나 거만해. 이런 의견은 있었지만 그래도 상대가 트럼프인데 어떻게 트럼프에게 찍겠어? 하면서 합의해서 힐러리 클린턴에게 이제 아주 안심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의 실수는 뭐냐면은 그냥 평범한 사람, 미국 사람 가운데서 그리고 지금의 이 정치에 불만을 품은 미국인들 내게 트럼프가 얼마나 잘 호소를 했는가. 내가 대통령이 되면 여러분들 다 잘 살게 해주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러웠던 정치요. 그 더러운 물 다 뽑아내릴게요. 뽑아내버리겠습니다. 이런 그 호소력을 과소평가했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정말 얼토당토 않은 그 같은 행위와 말들을 비웃었다. 이게 큰 실수라는 겁니다. 본인이 당시에 이제 이걸 취재하면서 마이애미에서 플로리다주 빨간색이었잖아요. 당시에 젊은 그 라틴계가 우버 운전기사였는데 우버를 타고 취재를 하는데 여자였대요. 여자가 나는 트럼프에게 찍겠다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트럼프가 그 전보다는 본인과 같은 사람에게 더 많은 일을 해줄 것으로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우버 운전기사도 트럼프가 무슨 멕시코가 장벽을 지으면 그 돈을 다 지을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말 같은 거 이걸 안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여론조사 결과에 반영되지 못한 아주 가장 예를 들어서 사회에서 돈을 적게 번다던가 교육을 덜 받았다던가 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얼마나 깊은 불만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걸 이제 외부에서 다시 한번 지금 우리가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사회에서 가장 반영하지 못하는 생산직 근로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미국에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을 다시 상기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번에도 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바이든이 대통령 첫 임기 그 4년 동안 한 일도 많지만 그 민주당 주변에서 쉬쉬하면서 널싱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 질 바이든이 토론 끝나니까 참 잘했어요. 당신은 질문도 다 알아들었고 답변도 다 했고 진실도 다 알고 있었어요 하고 예를 들어 등을 툭툭 두드리는 식으로 핵단추를 누르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 그런 식으로 대통령을 널싱을 했다. 그 이유는 트럼프는 이미 지쳐버린 세력이다. 그 힘이 빠졌다라고 얘기하고 승리를 하기에는 거짓말을 너무 많이 쳤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 똑같은 힐러리 클린턴 때와 똑같은 실수를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다는 얘기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경제가 지금 좋아지고 있잖아요.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기보다 경제도 나빠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데이터상으로나마 인플레이션 같은 것은 많이 낮아졌고 코비드 이후에 그런 것들 그리고 잡 마켓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것 같고 그러니까 선거철에 다가올수록 이런 것들이 개선되는 것을 일반인들이 확인을 하면서 바이든을 다시 대통령으로 선출할 것이라고 가정을 하면서 4년 내내 이 바이든을 널싱을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이든이 그걸 국민들에게 설득을 할 수 있다고 믿었고 그런 설득을 하면서 내가 앞으로 4년 동안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청사진을 보여주면 국민들이 딱 거짓말만 치는 트럼프에서 중간층 특히 무당파들이 바이든 쪽에 투표를 찍어준다고 지금까지 믿어왔다는 거죠. 근데 이건 토론을 봤을 때는 아니잖아요. 본인이 무슨 일을 했는지 업적도 말하지 못하고 4년 동안의 비전도 말하지 못하고 트럼프의 거짓말을 공격도 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제 이미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와서 어떻게 되는가? 끝났는가? 또 힐러리 클린턴처럼 지고 마는 것인가? 아직 끝은 아니라고 이 뉴질랜드에 제가 신문 이름 말씀드렸던가요? 뉴질랜드 선데이 스타 타임즈입니다. 컬럼니스트는 트레이시 와킨스라는 분이고요. 끝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패닉이죠. 말을 바꾸기에 달리는 말에서 뛰어내릴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다고 하지만 선거 중간에 말을 바꾸기에 너무 늦었나요? 늦기는 했지만 여전히 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유일한 희망은 바이든 자신이 나 안 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간단해요.
바이든이 안 한다 하고 하는 모든 지원을 다 젊은 사람에게 해주는 거. 근데 이제 그게 또 카멜라 해리스를 지원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또 문제가 있긴 하지만 뭐 어떻습니까? 카멜라 해리스가 그렇게 됐을 때 네, 저 전당대회에서요 제가 부통령이라 기득권이 있다고 생각되기는 하지만 다른 후보들과 동등하게 우리 민주당과 국가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하면은 또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늦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뉴질랜드 얘기를 합니다. 왜 뉴질랜드의 여자 총리가 그 마지막에 또 어느 정도 하다가 잘하다가 또 물러났다고 하는 그 마지막, 뉴질랜드니까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뉴질랜드에서도 비슷한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한 사람이 그 후에 아주 그 유명해진 그 총리를 딱 그 지지를 해줘서 그랬을 때 유권자들이 빨리 방향을 바꾸고 새로운 메시지,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서 뉴질랜드도 그렇게 했었다. 그러니까 지금 대체 후보에게 민주당은 지금 손을 들어줄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가 또 대통령이 돼서 4년을 하게 할 것인지를 미국은 지금 결정을 해야지 되는 타임이라는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승리하기 위해서 싸우죠. 돈이 목적일 수도 있고 명예가 목적일 수도 있고 그리고 본인의 법적인 리스크 같은 거 다 없애버리는 것이 목적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이겨야지만 되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 라이벌을 비방하는데 그 대통령이라는 후보라는 그 품격, 도덕 이런 것은 기대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터무니없는 거짓말에는 저도 이 점이 가장 그 토론에서 너무 섬뜩했는데 미국의 여러 주들이 하나라고도 안 했어요. 여러 주는 민주당 주는 영아를 살해하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영아를 살해하는 법이 있다는 이런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을 선택을 할 것인가 지금 대체할 것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뉴질랜드 정치를 조금 갑니다. 뉴질랜드는 대통령제가 아니잖아요. 총리제니까 여러 가지 미국과 다른 게 있지만 온건한 사람을 선택하도록 그게 또 변화를 주지 않는다고 뉴질랜드에는 불만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 뉴질랜드 정치도 미국처럼 되지 않으라는 보장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 발생한 이 문제가 문화 전쟁으로 시작되고 트럼프라는 사람이 나타내면서 시작됐는데 이미 뉴질랜드 해안에도 이르렀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 카피하는 거예요. 트럼프 등장 이후에 유럽이나 라틴 아메리카에서 비슷한 사람들이 힘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이제 프랑스에서조차도 그렇게 하고 있어서 아직 뉴질랜드에도 그 같은 미국의 지금 내부의 전쟁과 같은 그게 주류에 오지는 않았지만 일부 정치인들은 그 같은 것을 카피해서 비주류 쪽에서 유혹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이든 트럼프의 이 예비 선거는 부분적으로는 문화 전쟁의 산물이다. 이 뉴질랜드에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지 말고 그리고 미국은 아직까지는 시간이 있고 뉴질랜드도 지켜보자 다시 한번 이런 그 컬럼을 쓰고 있습니다. 글쎄요, 바이든 대통령이 인해 장막이라고 하잖아요. 그 인해 장막 속에 둘러싸여서 백악관 내부에서조차도 바이든의 허약함을 몰랐던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이러한 상황을 바이든 그 대통령이 하루아침에 한꺼번에 깰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해외에서는 이 문제를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잠시 뒤에는 오늘 7월 2일입니다. 7월 2일은 한 해의 반이 새로 시작되고 두 번째 날입니다. 미국 각 지역에서 새로 시행되는 법들을 조금 보면서 아, 미국이 이런 나라구나 하는 것 함께 좀 점검하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이제 미국 각 지역에서 좀 바뀌는 법인데 어떤 때는 아, 지금 추세가 이렇구나. 어떤 때는 이런 법도 있어? 하는 뜻에서 좀 몇 가지를 추려봤습니다. 캔사스주에 그 낙태를 하려고 할 때 이때는 이제 이게 가장 지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낙태를 시술하는 그런 사람이 환자에게 왜 낙태를 하려고 하세요? 하고 이유를 물어야지 됩니다. 지금까지는 누가 뭐 그런 이유를 물어보고 하고 하겠어요? 그게 이제 아주 그 의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11가지랍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어? 경제적인 사정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아니면 뭐 이게 그 아주 정상적인 성관계가 아니라 뭐 근친 상간이었습니까? 강간이었습니까?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이건 너무 그렇잖아도 뭐 낙태를 하는데 이게 참 힘든 일인데 거기다 대고 콕콕 찔러서 물어보느냐 사생활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무슨 만약에 물어보지 않았을 때 벌을 준다던가 하는 것은 아니고 뭐 답변을 만약에 거부하잖아요. 답변을 꼭 해야지 된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답변을 꼭 해야지 되는 건 아닌데 답변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또 기록이 돼요. 그냥 안 하고도 했다고 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또 불편한 질문들이니까 다 이걸 기록을 해서 만약에 답변을 하지 않을 때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뭔가 뭐가 있겠죠. 후속 조치가 있겠죠. 캔사스도 보수적인 주니까 이 같은 그 새로운 법이 시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이오와주에는 마리화나를 조금 덜 활성화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오와에서 21살 미만은 마리화나가 들어간 여러 가지 무슨 뭐 젤리 사탕이라든가 도너츠라든가 뭐 유타 가면 이런 거 많다고 하잖아요. 아니면 마시는 그 드링크라든가 이런 거 판매를 금지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뭐 마리화나를 아무튼 우리 주에서는 활성화시키고 싶지 않다 하는 그런 거고요. 조지아주에서는 이거는 제가 조지아주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네요. 저야 이제 간단하게만 보고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거니까 집이라든가 아니면 그 여러분들 스몰 비즈니스 가게에서 뭐 어떤 때 어떠한 이유로든 경고를 막 울리면은 뭐 사람들이 각오해야 되잖아요. 경찰이 각오하면 그거 다 비용이죠. 그런 허위로 경고를 울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경범죄가 아니라 중범죄로 기소가 된답니다. 이건 너무나 많은 사회적인 낭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처벌을 강화하는 거고요. 플로리다주에서는 왜 총을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 쏘고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것을 곰까지에 적용을 시켜서 곰이 나에게 내 생명에 위협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 생명뿐만이 아니라 애완동물이라든가 아니면 재산이 피해가 볼 수도 있잖아요. 재산에. 곰이 재산 피해 내봤자 뭐 쓰레기통 부수고 자동차 부수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아니면 심지어 정신적으로 나한테 해가 되겠어 할 때는 곰을 총으로 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답니다. 단지 뭐 워낙에 곰이 됐건 애완동물이 됐건 뭐 미국 사람들이 그쪽에 마음이 많이 가는 사람이잖아요. 곰을 쏜 사람은 24시간 이내에 주 정부에 통보를 해야지 되고 그리고 내가 그 곰이 있는 곳에 곰이 이제 등장을 하는 곳에 애완동물을 이렇게 방치를 했다던가 이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지 된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캘리포니아주의 두 가지는 그동안 저희 라디오 서울 그 보도를 통해서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정크 피라고 하잖아요. 캘리포니아주에서 뭐 예를 들어 호텔에서 여러 가지 이제 딱 드러나지 않고 막 계산서에 붙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숨겨진 비용 이런 거 이제 하지 못하도록 한 그런 것이고 많이 전해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커네디컷이라든가 뉴욕에서도 캘리포니아주 것을 좀 팔로우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21살 이상에게 나이트클럽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장소에. 그런데 이제 그런 그 장소 술집이나 바에서는 뭔가 누군가 상대가 내 음료수에 이상한 것을 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음료수를 테스트할 수 있는 도구를 놔야지 된다는 이 법도 이제 어제부터 시행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그런 키트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원하시는 분은 우리 가게 종업원들에게 물어봐 주세요 하는 것도 이제 공지를 해야지 된다는 그런 겁니다. 이게 이제 뭐 그런 뭐 음료수 검사하고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죠. 또 하나는 테네시, 이건 굉장히 트렌디한 거네요. 테네시주에서는 이 뮤지션을 인공지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이거 최초인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 네, 최초네요. 음성 및 이미지를 보존하기 위한 법이다. 이렇게 불리는데, 이 퍼포머, 공연자의 목소리를 무단으로 쓰는 거 금지한다. 지금 요즘에 뭐 여배우 이런 거 많이 이슈가 됐었잖아요. 챗 GPT에서. 그러니까 이거 무단으로 쓰는 것은 뭐 그전까지는 아예 들키면 걸리면 어떻게 되지만 걸리지 않을 때는 뭐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거 완전히 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하는 내용까지 전해드립니다.
잠시 뒤에는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의 대통령이 그 젤렌스키를 만나러 갔는데 이게 너무나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만났지? 저 사람 늘 젤렌스키 쪽을 이렇게 막 깎아내리고 친 푸틴이었는데 다 사람들이 서로 싫어하고 하면서도 해야 되는 일은 하는 겁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헝가리의 그 총리가 빅토르 오르반이 이제 가서 이렇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키예브에서 만나는 장면 사진을 보니까 참으로 소박하더군요. 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전쟁통에도 뭐 영국의 리시 수낙이라든가 아니면 미국 대통령이라든가 임마누엘 마크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전시에도 만나고 의논하고 할 때 보면은 쫙 이제 보통 이쪽 사람들의 대표들 놓고 약식이나마 뭐 좀 제대로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빅토르 오르반과 젤렌스키의 미팅은 지금 보니까 조그만 무슨 뭐 동그란 뭐 사진 보니까 그런 곳에서 뭐 그냥 굉장히 약식으로 뭐 파란색하고 노란색 들꽃, 이거 염색한 꽃인데요. 보니까 물들인 꽃인데요. 그런 것 하나 놓고 아무도 없이 둥그런 그냥 거기에 앉아서 뭔가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것을 볼 수가, 이거 VIP잖아요. 다른 나라의 최고 그 총리인데 그걸 보면은 이게 왜 갔지? 그렇게 그동안에 뭐 예를 들어 뭐 스웨덴이라든가 핀란드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나토에 가입하려고 할 때도 아주 끝까지 반대를 해서 마치 이 대변인 블라디미르 푸틴의 대변인처럼 보였던 사람이.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유럽연합 그 동맹국이잖아요. 유럽연합 동맹국에서 이제 돌아가면서 책임을 맡는 그 차례가 지금 헝가리의 6개월 임기 순회 의장직이죠. 순회 의장직을 맡았으니까 지금 이제 의장으로서 지금 유럽연합에서 하고 있는 거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니까 여기를 이제 할 수 없이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 어쩌면 더 의장국이 안건 같은 것을 잘 다룰 수 있으니까 우크라이나에 더 피해가 될까 아닐까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오르반은 이 그 유럽연합의 수장으로서 더 노력을 그 방해할지 방해하지 않을지 여기에 사람들은 굉장히 그 주목을 하고요. 심지어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는 유일하게 러시아로 가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까. 그러나 우크라이나로서도 이 사람으로서도 가기 싫어도 가고 받고 싶지 않은 손님도 받고 하는 거죠. 로스앤젤레스도 기온 차이도 너무 많고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죠. 건강 조심하세요. 강혜신이었습니다.